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역시 경희대병원 김수준 교수님과 함께 고혈압 약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고혈압 환자들이 복용하는 칼슘 기량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칼슘 기량제라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생소한 약물인데요. 어떤 원리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몸의 이제 혈관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혈관벽을 네. 구성하는 세포가 일단 가장 혈액과 접하는 쪽에 내피세포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중막을 이루는 대부분의 세포가 근육세포들이에요. 네. 이 근육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머슬에 힘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혈관도 마찬가지로 근육세포들이 수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면 혈관 수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혈관의 저항값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칼슘 기량제가 이용을 하는 원리가 바로 이 칼슘이라는 이온의 채널, 이온의 통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약제가 되겠는데 왜 칼슘 이온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근육 수축 작용을 돕는데 가장 중요한 이온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 이온입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세포 내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칼슘에 의해 가지고 근육 수축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수축 작용에 의해서 혈관 수축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혈압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슘 기량제라고 하는 거는 칼슘 통로를 통한 칼슘의 이동을 얘가 억제를 해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이 세포 내로 이동을 못하게 되면 혈관의 수축 반응이 일어나질 않고 결국 반대로 말하면 혈관 이완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즈달라고 하는데 이런 혈관 이완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혈관 저항값이 떨어지면서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이제 고혈압 환자군에게 사용이 되나요? 칼슘 기량제는 대표적인 혈압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약 중에 기저에는 이 칼슘 기량제라는 약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말은 결국 범혈압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금기증이 있지 않는 한 칼슘 기량제는 1차적인 약제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약제가 되겠죠. 특히 이제 칼슘 기량제가 많이 효과적으로 이용이 됐던 환자분들을 보면은 특히 이 뇌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칼슘 기량제가 상당히 유용한 거로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에서도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뇌경색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을 때 칼슘 기량제를 썼더니 이런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더라라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인디케이션이 되는 적응증이 되는 분이다 보니까 혈압과 동반돼서 다른 기저질환이 발생한 환자분들에서도 역시 칼슘 기량제는 많이 이용이 되어지고 있는 약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축기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노인성 고혈압 환자분들한테서도 이 칼슘 기량제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모든 약에도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칼슘 기량제에도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칼슘 기량제도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혈관 확장 작용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는 이로운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아마 칼슘 기량제를 드시는 분들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혈압약 먹고 내가 왠지 붓는다. 뭐 손발이 붓고 얼굴도 붓고 뭐 그리고 안면 홍조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결국은 혈관 확장 작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늘어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얼굴로 가는 혈관이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 얼굴로 가는 혈액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혈액이라는 게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네. 그 얼굴이 빨개지는 네. 그런 안면 홍조를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부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대부분의 칼슘 기량제는 동맥혈관을 주로 많이 확장을 시키고 네. 정맥혈관에 대해서는 확장 효과가 떨어지는 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지나 정맥으로 피가 이제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결국 동맥이라고 하는 입구 부위는 늘어나는데 정맥이라고 하는 출구 부위는 늘어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10명이 들어가서 2명, 1명이 나가는 문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면 네. 결국 문과 문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적체가 되겠죠.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동맥 확장이 되고 정맥이 많이 확장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모세혈관 레벨에서 모세혈관 부위에서 결국 압력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압력 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서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제3의 공간으로 우리 혈액이 부종을 유발하는 그 물질로서 결국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혈액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서드 스페이스, 제3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결국 부종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다리가 붓고 특히 이제 발목 부위가 많이 붓는다고 오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칼슘 기량제의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치료에 쓰이는 칼슘 기량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경희대병원 김수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